오늘 제주는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귀포가 31.9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후 6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제주시 구좌가 33.2도, 한림이 32.7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체육회장들의 직장 내 갑질부터 성추행 혐의까지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체육회장이 선임한 징계위원들이 회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허술한 규정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물러난 서귀포시 축구협회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1심 징계위원회 결과는 징계 없음이었습니다. 축구협회의 규정에도 성폭력 범죄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들이 가해자인 회장에 의해 선임돼 사실상 셀프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회장한테만 이익되게 그냥 아무렇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징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되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직장 내 갑질로 물러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징계 혐의자가 구성을 한 위원들을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공정성이 확보됐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서면 바로 재심을 열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꼼수도 문제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서귀포시 체육회는 곧바로 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낮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 상급 기관의 중징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체육회장의 비리의 경우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센터에 좀 약간 수사권을 좀 부여해서 뭐 셀프 징계보다도 좀 상위 기관이 이런 징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장이 선임한 징계위원들이 회장을 징계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체육회장들의 비리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 행정당국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체육계 신뢰가 바닥을 무른 채 추락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도 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계 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4,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회 직원이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던 지난해 모든 회계 자료에 대해 다음 달 중순에 회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제 절차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무처 운영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정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한 달에 7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등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7% 올리는 인상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대책위는 요금 인상 적용 시점을 늦추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제주도는 업체 협의 등을 거쳐 산자부의 인상 적용 시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행 1톤에 18,000원인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37% 올리는 인상안도 가결돼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에게 대응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바다 생존 수영 교육이 지난해부터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교육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시행 2년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명복을 입은 아이들이 물 위로 얼굴을 내놓고 누운 채 천천히 물살을 가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얼굴을 들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주변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 거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제주도교육청과 해경이 함께 마련한 바다 생존 수영 교육 현장. 그동안 실내 수영장에서 이뤄지다가 지난해부터 실제 바다에서 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에서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해양유전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다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 수영장과 달리 더 실감나고 재미있었고 실제로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실전형 생존 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해양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우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지난해 바다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은 학생의 9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로 바다 생존 수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경은 순환사고가 집중되는 여름철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올해만 진행하고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학교가 이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 해양경찰에서 이 교육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 문제도 문제하고 또 저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연구 중입니다, 사실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예년과 같이 실내 수영장에서만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파도가 치는 해수욕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 완화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고도 완화 정책의 이유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표명한 도정은 없었다며 오영훈 도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고도 완화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인 도민 의견 설문조사도 문항 구성과 내용이 고도 완화에 찬성하도록 구성됐다고 지적하고 전문조사기관과 학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귤하면 겨울을 떠올릴 정도로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인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여름철에도 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하우스 감귤의 본격 출하가 시작됐는데 엄격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재배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감귤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인 감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우스 감귤이 수확철을 맞으면서 잘 익은 열매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처럼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감귤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하우스 감귤 출하는 오는 9월까지 이뤄집니다. 최근 기온이 높아지고 일조량도 많아지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우스귤 작황은 작년보다도 좀 농사가 괜찮게 많이 달렸고 7월 말 8월 경에는 아마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하우스 감귤 재배 면적은 지난 2015년 250헥타르에서 지난해 468헥타르로 87% 늘었습니다.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나 10년 전 2만여 톤에서 올해는 2만 6천여 톤으로 30% 증가했습니다. 노지감귤에 비해 가격도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노지감귤은 전체 감귤류 재배 면적의 72%에 이르지만 수입은 48%에 그치는 반면 하우스 감귤은 전체 재배 면적의 2%에 불과한데도 수입은 8%가 넘습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선별을 통해 당도 11에서 12브릭스의 고품질 감귤을 출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수확해서 2, 3일 내로 출하하기 때문에 제철 감귤 또 신선한 감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은 하우스 감귤 판매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여름 휴가지로 제주가 상위권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이번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이 가운데 84%는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강원권이 35%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이 28%로 2위, 제주는 22%로 세 번째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여름휴가 지원책으로는 숙박권 할인이 51%로 가장 높고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 혜택 확대가 3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제주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제주 4.3 기록관 건립을 위한 국비의 조속한 반영과 왜곡과 폄훼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 등이 담겼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8월 열리는 정기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남방 큰돌고래에 대한 첫 공식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예산 7천만 원을 투입해 제주도 내 남방 큰돌고래의 서식 환경과 출현 현황, 분포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남방 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서식지 인근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도 미리 살펴볼 방침입니다. 제주 녹색당과 시민운동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적폐 사업인 제2공항 사업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한 전국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